자, 오늘 강의는 우리 강의 자료 세 번째 2장의 세 번째 강의 자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한 35분 정도에서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퀴즈와 그 다음에 그 이승로 조교로부터 두 번째 과제물에 대한 그 파일을 다운받도록 그 안내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뭐 과제물 굉장히 간단하고 퀴즈도 뭐 그렇게 지난번처럼 그렇게 계산량 많지 않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만 그 퀴즈를 보는 목적이랄까, 이걸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벡터나 행렬, 그러니까는 벡터나 그 텐서로 식을 많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의를, 어떤 물리량을 정의하거나 아니면 그 정의된 물리량을 연산을 하거나 이런 그 수식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강의 시간에는 시간상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그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비대면으로 강의하면은 뭐 사실은 뭐 대면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막 행렬을 쓰고 뭐 이래가지고 한참 계산하고 이러는 게 번거롭고 시간만 걸리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한테 퀴즈 혹은 과제물의 형태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는 행렬 벡터식의 개념을 배우고, 퀴즈 시간에는 실제로 확인한다. 몸으로 체득을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확인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승로 조교가 퀴즈 시험을 보고 나면 모범 답안, 문제풀이 모범 답안을 또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배부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 풀었으면 어디를 잘못 풀었나. 그러니까는 잘못 푼다는 얘기는 그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념을 조금 잘못 이해해서 뭔가를 잘못 그 전개를 해나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그거를 꼭꼭 문제풀이를, 모범 답안 문제풀이를 보고 꼭꼭 그 정리를 해주기 바래요.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저 포인터로 바꿨습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지금 보이죠? 자, 그래서 2.8절에 변형률 텐서의 물질 미분, 우리 교재로 하자면 59페이지 내용이 되겠는데, 뭐 요거는 뭐 간단한 내용이에요. 변형률 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변형 텐서는 두 가지인데, 알만시 헤멜의 요 밑에 그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만시 헤멜의 그 라그랑지안 변형률 텐서하고 그 다음에 오일러리안 텐서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그 두 변형률 텐서를 정의할 때 각각 우측 코시그린 텐서와 좌측 코시그린 텐서가 사용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형률 텐서의 물질 미분 혹은 물질 도함수는 우측 코시그린 텐서 C나 아니면 좌측 코시그린 텐서 B를 물질 미분하면은 바로 얻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측 코시그린 텐서 우리 복습도 할 겸해서 C는 F 트랜스포즈의 F였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변형구배 텐서 F의 물질 미분은 F 위에 점으로 표시했죠. LF였다. L은 뭐예요? 속도구배 텐서죠. 그죠? 그래서 변형구배 텐서를 속도구배 텐서로 변환해주면 그게 바로 변형구배 텐서의 물질도 함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C에 대해서 먼저 그 정리를 하고 그다음 B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왜냐하면 항상 그 C가 많이 써요. B보다는 항상 라그랑지안이 많이 써요. 오일러리안보다는. 그 이유는 요거 설명하고 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C 위에다 점 찍어서 물질도 함수하면은 C는 두 텐서의 곱으로 돼 있어요. 두 텐서의 곱으로 돼 있는 건 항상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왼쪽 거 물질 미분하고 오른쪽 거 그냥 놔두고, 그다음에 왼쪽 거 그냥 놔두고 오른쪽 거 물질 미분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왼쪽 거는 F 닷의 트랜스포즈예요. 그죠? 그러면 F 닷이라는 건 뭐예요? LF잖아요. 그런데 그거의 트랜스포즈면 자리를 바꾸고
위치를 오른쪽에 있던 거 왼쪽으로, 그다음에 왼쪽에 있던 거 오른쪽으로 하고 각각 위에 트랜스포즈를 씌워서 가로가 벗겨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F 트랜스포즈, L 트랜스포즈가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요 F 닷은 요 F 닷은 LF 그대로 써도 되죠. 그러면 요 두 개의 항 더하기 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보니까 어떤 텐서에 그 텐서가 이제 L 트랜스포즈인데 어떤 텐서에 왼쪽에서 FT 오른쪽에 F가 곱해져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텐서 그 텐서가 L인데 왼쪽에 FT 그다음에 오른쪽에 F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건 배분 법칙이 성립을 해서 행렬의 연산은 배분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왼쪽 F 트랜스포즈 오른쪽 F를 묶어서 L 플러스 L 트랜스포즈를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 항에 있던 거를 L로 이렇게 뽑은 거고 왼쪽 항에 있던 L 트랜스포즈를 뽑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묶을 수 있다. 요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배분 법칙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가로를 푸는 게 바로 배분 법칙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역으로 가로를 이렇게 씌울 수가 있다. 왼쪽 두 개 항의 덧셈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미 정의를 했던 변연속도 텐서 D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2배의 D다. 그래서 우측 코시그린 텐서의 물질 미분은 변형구배 텐서 F 알고 그다음에 변형속도 텐서 알면은 바로 구할 수 있구나. 그리고 C는 원래 대칭이었던 텐서인데 물질 미분해도 대칭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대칭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거를 갖다가 그 오른쪽 결과를 트랜스포즈를 해보면 알죠. 여러분이 꼭 직접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B의 역행렬의 물질 미분. 요거는 B의 역행렬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지금 써야 되겠네. 여기 있죠. B의 역행렬이라는 거는 지금 이게 그 와이파이 속도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약간 타임 딜레이가 있어요. 이 레이저 포인트 움직이는 게 보니까. 제가 지금 오늘은 제 앞에다 바로 모니터 화면을 띄워놓고 이거를 같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살짝 그 타임 딜레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걸 감안을 하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B의 역행렬은 F 역행렬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F 역행렬인데 요거는 여기서 잠깐 필기 모드로 좀 전환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정식으로 표현하면은 요 표현이 맞는데 또 안 나와요. 우리가 역행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 한 거를 그냥 요 왼쪽 표현처럼 하면은 좀 복잡하니까 F에 마이너스 T 하면은 요거는 역행렬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트랜스포즈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약속한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다시 B 역행렬의 그 물질 미분으로 돌아와서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B 물질 미분의 역행렬이 아니고 B의 역행렬의 물질 미분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B의 역행렬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다시 레이저 포인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B의 이거를 레이저 포인터보다 제 생각에는 형광펜을 쓰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형광펜은 그냥 지우면 되니까. 자, 형광펜도 타임 딜레이가 있군요. 다시 레이저 포인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요거 두 그 텐서의 곱이죠. 그래서 요거 물질 미분하면 왼쪽 텐서 물질 미분, 오른쪽 텐서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왼쪽 텐서 그대로 놔두고 오른쪽 텐서 물질 미분. 지금 요 표현
그 F 위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역행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의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F 역행렬의 물질 미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혼동되지 않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F 역행렬의 물질 미분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정리했냐면 요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노란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F 역행렬의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정리됐어요? 마이너스 F 역행렬 곱하기 L. 그래서 요거를 요 F 역행렬의 물질 미분 자리에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F 역행렬 L의 트랜스포즈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F 역행렬의 L 여기 들어가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둘 다 마이너스 사인을 묶고 L 트랜스포즈의 B 역행렬 그 다음에 B 역행렬의 L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B 역행렬의 역행렬이고 그 다음에 이게 또 B 역행렬이니까 자, 요거는 대칭일까요? 대칭이 아닐까요? B 역행렬은 B-1은 대칭이었는데 이건 대칭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이게 대칭인지 아닌지. 자, 그 다음에 요 결과를 라그랑지 변형률 텐서 2의 물질 미분에 집어넣으면 요 2는 어떻게 정의되는 거였냐면 요 하늘색 사각형을 보면 2분의 1에 C-1이었으니까 C-I였으니까 I는 상수니까 물질 미분하면 제로 될 거고 2분의 1에 C 닷. 근데 C 닷은 우리가 미리 구해놨죠. 여기에. 우리가 여기 미리 구해놨죠. C 닷은. 그래서 2로 나누면 F 트랜스포즈 D의 F. 이거는 뭐 한눈에 봐도 아 대칭이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닷은 오일러리안 변형 텐서의 물질 미분은 쭉 정리를 하면 원래 오일러리안 텐서는 어떻게 정의됐어요? I-B의 역행렬이었잖아요. 마이너스 사인 나오고 마이너스 사인이랑 요 위에 우리가 구해놨던 거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L 텐서를 더하고 빼고 해서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제대로 좀 정리 잘하기 위해서 L 텐서 하나를 더하고 빼고 뭐 이런 작업을 거친 다음에 이 최종 결과에 도달을 했어요. 최종 결과를 트랜스포즈 해 보면 요거 대칭이라는 거 한눈에 보여요. 그죠? 왜냐면 이 변형 텐서 스몰 e가 대칭이었으니까 아마 요 위에 우리가 그 정리했던 B 역행렬의 물질 미분도 대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짐작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속도를 높여야겠네요. 신장비를 물질 미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 조금 그 강의 자료 약간 아주 극히 일부 그 손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 또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부분 여러분이 이미 다운받은 파일을 보고 있다면 참고로 보고 있다면 그 부분 또 틀린 부분 찾아서 고치거나 아니면은 새로 이거 고친 그 파일 또 업로드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을 또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활용하기 바랍니다. 신장비는 이미 우리가 그 요 첫째 줄처럼 정리를 한 바가 있어요. 요거는 현재 모양 기준한 신장비, 현재 모양 기준으로 계산한 신장비였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의 물질 미분은 요 정의 신장비의 정의 그대로 가자면 분모는 어차피 시간에 무관하니까 그대로 놔두고 분자만 물질 미분하면 되겠어요. 분자 물질 미분하면 되는데 요 분모분의 분자에다가 dx 한번 곱하고 그다음에 요 분자의 dx, 분모의 dx 그래서 2를 갖다가 곱해줬는데 분자 dx 곱하고 다시 분모 dx로 나눴어요. 그러면 요 왼쪽 항은 요게 람다 n이에요. 그대로 정의된 그대로 람다 n이죠. 그다음에 오른쪽 항은 뭐가 되냐면 요거는 신장비의 정의예요. 신장비의 정의, 그죠?
그래서 람다 n 곱하기 신장비, 신장 속도 신장 속도, 왼쪽이 신장비, 오른쪽이 신장 속도. 신장 속도를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신장 속도라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요 밑에 있으니까는 그냥 보면 되는 건데, 신장 속도 요 밑에 그 친절하게 설명해 줬죠. 참고로 신장 속도는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 dx분의 dx 닷, 그러니까 dx 크기분의 dx 닷의 크기. 그래서 쭈루룩 정리를 하면, 이거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한 바 있어요. 정리를 하면 바로 n 트랜스포즈 dn 이렇게 돼서 신장 속도라고 하는 거는 변형 속도 텐서 d와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둔 n을 뭐라 그러죠? 방향 단위 벡터 n으로부터 신장비의 물질 배분이 계산이 되죠. 현재 모양에 대한 신장비 람다 스몰 n이었고, 초기 모양에 대한 신장비 람다 n인데, 요거는 단지 초기 모양에 사용됐던 변수를 사용한다 뿐이지, 신장비 자체는 항상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응력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항상 관심 있는 건 현재 모양인데, 뭘로 계산할 건가? 현재 모양에서 신장비를 초기 모양에서 정의했던 어떤 변수로 계산할 건가? 아니면 현재 모양에서 정의되는 변수로 계산할 건가? 그 차이지 결과값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모양의 현재 질점에 대한 계산이기 때문에 현재 현재 모양 안에 놓여 있는 질점과 그 이웃한 미소 선요소 아니면 미소 면적 요소, 미소 최종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기 때문에 언제나 값은 같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절대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여기 대문자가 쓰였다고 해서, 그러니까 초기 모양에 대한 변수가 쓰였다고 해서 변형 전에 값을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항상 변형하고 난 다음에 값을 쓰는 거니까 현재 모양에 대해서 현재 질점에 대해서 이 값들을 계산하는 거지, 절대로 기준 모양 혹은 초기 모양에서의 그 옛날 값, 과거에 가졌었던 그런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아까 내가 라그랑지안을 더 많이 쓴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요거 그 신장비 물질미분 설명하고 나서 바로 설명을 할게요. 자, 초기 모양에 대한 신장비 이거 이미 지난 시간에 정의한 바 있어요. 그다음에 신장비의 물질미분 마찬가지로 요 C 단만 계산하면 되니까 요 마지막 줄처럼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왜 라그랑지안을 더 많이 사용을 할까 하는 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중요한 얘기니까. 여기다가 삽입을 하죠. 원래 삽입을 해서. 자, 우리가 그 라그랑지안 그러면 이제 처음 생각나는 게 뭐냐면 공칭 응력, 공칭 변형률, 이게 라그랑지안이에요. 그 다음에 진 변형률, 진응력,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일러인데 그걸 보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자, 공칭력이나 공칭 변형률은 기준이 뭐예요? 초기 모양, 초기 치수예요. 그 다음에 진응력, 진변형률은 뭐예요? 현재 모양, 현재 치수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1차원에서는 뭐 아주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단면적 균질 변형, 인장시편이 균질 변형하고 있다고 하면 길이 늘어난 거 보면 단면적 줄어든 걸 금방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일러리안 그 변수들이 치수들이 금방금방 계산돼 나오죠. 그런데 1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3차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치 해석 기법이 유한요소 해석 아니겠어요? 자, 유한요소 해석. 타임 t는 t0. 타임 t는 t. 자, 우리가
겹쳐서 그렸어요. 사실은 변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만 약간 과거 기준 시각에서 T0의 모양을 겹쳐서 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산을 하면은 변형률도 그렇고 응력도 그렇고 항상 기준 모양에서 계산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 혹시 누가 한번 짐작을 해볼까? 왜 기준 모양에서 계산할까? 뭐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짐작으로 얘기를 해보죠. 제가 지금 채팅창을 보고 있어요. 왜 라그랑지안으로 계산할까? 계산하기 쉬워서 현재 모양을 정확히 알기 어렵게. 자, 김희수 학생이 조금 더 정답에 가까워요. 현재 모양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이라기보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그 유한요소 해석하면 구하는 게 뭐예요? 변이를 구하죠. 변이. 변이를 구하기 때문에 이 변이를 구할 때는 현재 질점의 위치는 아직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기준 모양 초기 질점의 위치 라지 x는 알고 있는데 유한요소 해석하고 나면 평형 방정식 혹은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뭘 하냐면 u를 안단 말이에요. u. 그죠? 그러면 라지 x에다 u를 더해야지 스몰 x가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는 x는 이거 x를 밑에다 쓰니까 마치 x 점 같이 보이죠? 이거 지우고 위에다 씁시다. 자, 스몰 x는 유한요소 해석할 때 아직 미지수예요. 미지수. 왜냐하면 u가 미지수여서 이제 평형방정식 계산하는 결과 미분방정식으로 만들어진 평형방정식 계산하는 결과 u를 겨우 구했으니까 스몰 x는 아직 미지수라고요. 그래서 기준 모양, 초기 모양의 기준에서 미소변이 u를 구하고 그 u로 라지 x에다 u를 더해서 스몰 x를 구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대두가 돼요.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 그러면 평형 방정식은 기준 모양에서 만족만 하면 기준 모양에서만 만족하면 되느냐? 현재 모양에서 만족하지 않아도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한요소 해석에서 이렇게 타임 스텝을 쓸 때는 시간 t0에서 t까지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타임 스텝을 사용할 때는 시간 간격을 사용할 때는 그러니까 t에서 t0 빼면 그걸 우리가 시간 간격 타임 스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디에서 평행 조건이 정확하게 만족을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이제 보통은 그 절반 지점에서 평행 조건을 정확하게 만족하도록 보통은 잡죠. 그 2분의 1 지점에서. 그러면은 스몰 x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미지수가 포함된 평형 방정식은 보통은 어떤 방법으로 풀 수 있냐면 반복법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x가 처음부터 아는 값이 아니니까. 라지 x는 상수예요. 시간과 무관하게. 하지만 스몰 x는 이제 미지수로 우리가 알아가야 할 값, 그러니까 구해야 될 값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스몰 x는 미리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라그랑지안으로 처음에 계산하지만 라그랑지안으로만 계산하면 어떤 모순이 조금 발생하냐면 기준 모양에서만 평형 방정식을 만족하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모양에서도 만족시키려면 한 2분의 1쯤 되는 지점에서 만족하면 기준 모양에서 만족했던 것 현재 모양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고 만족된다고 볼 수가 있다. 물론 타임 스텝이 상당히 작아서 변이구배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 미소 변형일 때 그러면은 미지수가 평형 방정식 안에 포함돼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복법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들어본 학생이 많겠죠. 업데이티드 라그랑지안이라고 해요. 업데이티드 라그랑지안.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는 라그랑지안에서 하지만 결국은 현재 좌표 오일러리안 좌표도 계속 구하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라그랑지안이라고 보통 불러요. 자,
그러면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면적비의 물질 미분도 역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어느 부분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전에 다운받았던 강의 자료와 살짝 틀리냐면 식 번호가 틀릴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래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강의 자료는 여기 108로 돼 있었던가요? 아마 108로 돼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뭘로 돼 있어요? 식 2.108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2.109 돼 있죠.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 하면은 제가 이제 요 우리 교재 탄소정 변형 교재를 새로 만들면서 식 번호를 쭉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그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 번호가 쭈르륵 조금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강의 자료 예전에 강의 자료 쓸 때는 요거 아직 우리 교재 완료하지 않아서 식 번호가 조금 왔다 갔다 해요. 앞뒤로. 그래서 요게 번호가 틀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 식 번호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2.108.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 파일도 오늘 강의 끝나면 동영상과 함께 요 강의 자료 또 올릴 테니까 요 강의 자료로 여러분들이 바꿔주기 바래요. 자, 요거 뭐 면적 비교하는 것 우리 교재식 2.12로 참조하면 뭐 쉽게 구해지고 뭐 과정은 꽤 길어요. 뭐 쉽게 구해진다고는 했지만 과정 자체는 길어요. 그런데 그 식으로만 보면 머릿속으로는 이해되는데 몸으로까지 다 순수하게 긍정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계산 문제를 같이 제공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계산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뭐 면적비의 물질 미분, 또 다른 면적비의 물질 미분 하면은 이렇게 계산될 수 있고 오늘 강의를 응력까지 끝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모자라네요. 자,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미소 변형에 대한 얘기라서 지난번에 그 변형률 텐서가 미소 변형일 때는 뒤에 비선형항이 생략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응력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보겠어요. 응력에 대해서 정의를 하려면 그래서 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머릿속으로 좀 가시화를 하기 위해서 자, 요 왼쪽 위에 빨간색으로 그림 그려져 있는 밀가루 반죽 덩어리를 하나 생각합시다. 항상 밀가루 반죽 덩어리 혹은 진흙 반죽 덩어리라고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하자고 그랬죠. 자, 그런데 자, 이 밀가루 반죽 덩어리의 덩어리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우리가 R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밀가루 반죽 덩어리의 표면, 경계 표면을 라운드 R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밀가루 반죽 덩어리의 외력이 F1이라고 하는 외력과 F2라고 하는 외력 혹은 뭐 다른 추가되는 외력이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표면을 통해서 외력 F1, F2 혹은 뭐 F3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힘이 작용할 수 있는데 이 밀가루 반죽 덩어리가 중력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요 중력장에 있으면 지구 표면에 있으면 중력장에 있기 때문에 중력 즉 자신의 무게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자신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부터 작용하는 힘이에요. 이 물체에. 그래서 힘의 종류를 대략 나누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F와 B가 있어요. F1과 F2와 B가 여기 지금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외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물체력. 물체력은 요 중력 같은 거를 물체력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표면에 경계면 위에 작용하는 힘을 표면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대부분 힘을 받으면 이 둘 중에 하나의 힘을 받아요. 물체력 아니면 표면력.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을 텐데 여러분도 그 중력 받아요. 그죠? 몸무게 있죠. 그러니까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힘을 받고 있어요. 물체력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구 중심적으로 가속도 운동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의자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엉덩이 쪽에 표면력, 접촉한 표면력이 발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런 거는 외력이라고 얘기하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가상으로 상상으로만 이렇게 밀가루 반죽 덩어리를 절반 잘랐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힘을 가하거나 뭐 아니면 물체력이 작용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물체 내부에서 그 힘이 없을 때에 비해서 그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물체 내에서 저항하는 힘이 있어요. 물체의 뭐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랬을 때 그 물체 안에 작용하는 힘을 내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력은 뭐냐면 외력이 가해졌기 때문에 물체 안에서 저항하는 힘, 이걸 내력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내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력만 작용하고 내력이라는 건 항상 제로다. 그러면은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그거 있죠. 뻥튀기. 뻥튀기 알죠? 뻥튀기는 내력을 잘 유지 못하는 종류의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을 좀 가하면 막 부스러지잖아요. 내력을 유지를 못해요. 뻥튀기 같은 물질은. 근데 뻥튀기 아니고 밀가루 반죽 같은 물질은 어때요? 외부에서 힘을 꼭 주면은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이 꽤 있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내부에서 저항하는 힘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걸 이제 알아내려면 일단 어떤 힘이 작용하는가부터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상으로 자른 단면 위에 미소 면적 델타 A를 생각하고 델타 A 위에 작용하는 힘을 T로 표시를 했어요. T로. 그리고 델타 미소 면적 델타 A가 바라보는 바깥 방향 법선 벡터의 방향을 스몰 n으로 표시했어요. 방향 단위 벡터. 자, 그러면은 요 내력은 T는 요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왔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 T 위에다가 방향 단위 벡터 스몰 n을 가로 열고 스몰 n을 굳이 표시를 했어요. 왜 표시를 하냐면 요 미소 면적의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요 T는 계속 달라져요.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 직접 한번 계산하는 그런 퀴즈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낼 예정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요거는 가상 단면이기 때문에 이쪽에 그러니까 왼쪽으로 잘린 물체를 R1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자, 잘려진 나머지 R2예요. R2에는 요 잘려져 나간 또 면이 있겠죠. 그리고 델타 A가 붙어 있었던 그 미소 면적이 있겠죠. 그리고 요 미소 면적은 정확하게 방향이 바깥 방향이 스몰 n하고 반대 방향이겠죠. 그죠? 마이너스 n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마이너스 t의 n이 또 작용을 했었을 거예요. 그죠? 내력으로서. 그랬을 때 요 tn은 이제 단위 면적당 힘인데 요 tn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델타 P, 요 미소 면적 전체에 작용했던 델타 P를 델타 A로 나눈 다음에 델타 A를 무한히 작게 했을 때 단위 면적당 힘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요것의 용어는 우리 어떻게 정의하냐면 응력 벡터다. 자, 물체 내부에 작용하는 내력의 단위 표면력. 요거를 우리가 응력 벡터라고 부른다. 스트레스 벡터. 자, 물체 내부가 아니라 물체 외부에도 사실은 단위 표면력이 작용할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의자 위에 앉아 있는데 이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의자가 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단위 면적당 그 작용하고 있는 접촉력, 즉 단위 표면력이 작용할 수 있죠. 그죠? 잠깐만, 지금 질문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잠깐 볼까요? 질문을. 아니군요. 이미 다 채팅창 내가 읽었던 거군요. 자, 물체 내부의 단위 표면력은 특별히 응력 벡터라고 얘기하고 그냥 단위 표면력은 트랙션 벡터라고 얘기해요. 줄여서 트랙션이라고 얘기해요. 여기다 필기를 할게요.
트랙션. 그냥 단위 표면력은 그러니까 표면에 작용하는 힘의 단위 표면력은 트랙션, 경계면 위에 작용하는. 그런데 물체 내부에서는 그거를 특별히 응력 벡터라고 부른단 말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잘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으로 가상으로 잘랐다고 가정을 하고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법선 벡터를 변환을 해서 응력 벡터로 만들어주는 그런 변환 텐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응력 텐서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봅시다. 자, 응력 텐서를 정의를 했는데 어떻게 정의했느냐? n에 곱해지면 n을 변환을 해서 어떤 텐서가 있는데 그 텐서가 n을 변환을 해서 tn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물리량을 우리가 응력 텐서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응력 텐서와 응력 벡터와의 관계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선 TI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도록 합시다. TI는 응력 벡터 이건 설명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응력 벡터를 요거 조금 설명이 틀려 있네요. n방향 가세 단면 위에 작용하는 응력 벡터를 응력 벡터의 맞아. 그 응력 벡터의 기저 벡터 방향 성분을 TI라고 정의를 해요. 그럼 추가를 해서 여러분이 좀 필기를 해주세요. TN을 정확한 표현은 이거네요. 여기 밑에 맨 아래에 있는 그림을 다시 참조를 하세요. 맨 아래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기저 벡터가 E1이면 E1을 접선 방향, 법선 방향 벡터로 갖는 가상의 단면은 요거죠. 지금 타임 딜레이가 약간 있지만 제가 레이저 포인터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표시하고 있어요. 요 가상 단면 위에 작용하는 응력 벡터를 T1이라 그래요. 그러고 그다음에 Y축 방향, 2번 축 방향으로 향해진 가상 단면 위에 작용하는 응력 벡터를 T2라 그러고 그다음에 3번 축 방향으로 잡혀진 가상 단면 위에 작용하는 응력 벡터를 T3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N방향 가상의 단면 위에 작용하는 응력 벡터가 아니고 I축 방향이군요. I축. 제가 필기를 손으로 했는데 그거를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요즘 그러면 트랙션은 외부에서 하는 인벡터와는 다른 거죠? 외부에서 하는 아니요. 오민규 군이 지금 질문한 거 채팅창 여러분들이 다 볼래요? 트랙션은 뭐냐면 외력을 단위 면적당 그 표면의 단위 면적당 나눈 것을 그러니까 외력이든 내력이든 간에 표면이 있다면 그 표면 위에 작용하는 힘을 단위 면적으로 작용 면적으로 나누어서 단위 면적당 힘은 전부 트랙션이라고 얘기해요. 특히 표면에서 단위 면적당 힘을 트랙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트랙션 중에서 가상 단면으로 그러니까는 내부에 원래 있었는데 그 내부에 있던 우리가 관심 있는 질점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상의 단면을 잘라서 아까 그 밀가루 반죽 덩어리를 둘로 나눠서 봤잖아요. 그랬을 때 내부에 작용했던 단위 면적당 힘은 그걸 응력 벡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랙션은 응력 벡터를 포함해서 모든 표면 위에 작용하는 힘을 작용 면적으로 나눠서 단위 면적당 힘으로 계산해 놓은 거. 이거는 트랙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내부의 질점에 작용했던 힘의 단위 면적당 힘. 그러니까 단위 면적이라는 거 사실 내부의 질점에는 단위 면적이라는 게 원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질점을 포함한 가상 단면을 하나 생각했죠. 그러니까 가상 단면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이 슬라이드에 지금 요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가상 단면은 바라다보고 있는 방향, 법선 방향 벡터 스몰 n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작용하는 응력 벡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힘이 있어요. 이걸 응력 벡터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부에 생기는 저항하는 힘, 이거는 정확하게 응력 벡터예요. 그리고 이 응력 벡터를 포함해서 그냥 힘을 작용 면적으로 나눈 것, 이거는 트랙션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40분인데 5분만 더 강의하고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죠. 우리가 75분간이었군요. 70분 강의로 착각을 해서 35분 후에 원래 퀴즈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45분 후에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요거를 바로 지금 설명한 대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TI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 I축 방향으로 잡은 가상 단면 위에 작용하는 응력. 그래서 TI하고 N, 이제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T1, T2를 표시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다른 가상 단면을 잡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N 벡터를 법선 가상 단면의 법선 단위 벡터라고 한다면, 거기에 작용하는 벡터 Tn은 요 T1이나 T2랑은 전혀 다른 거죠. 이 Tn은 뭘로 나타낼 수 있느냐? T1n 플러스 T2n으로 나타낼 수 있다. 3차원까지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요 오른쪽 아래 맨 아래 그 표현한 것처럼 NITI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기로 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응력 벡터, 응력 텐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준 모양에서 항상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지만 현재 모양에서는 금방 계산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보니까 응력 텐서 정의는 하긴 했지만 현재 모양에 대해서 응력 텐서는 금방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준 모양에서 그러면 응력 텐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제 기준 모양에서 응력 텐서를 한번 기준 모양에서 계산한 현재 모양의 응력 텐서는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자, 요게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잠깐만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모양이 현재 모양의 현재 그 가상 단면 델타 A에 작용하는 벡터 델타 P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이 델타 P는 자, 요식을 보면 델타 P는 아까 정의하기를 T의 N하고 델타 A를 곱하면 됐어요. 그죠? T의 N 곱하기 델타 A. 왜냐면은 현재 모양에서 그 응력 텐서 시그마 n을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그죠? T의 n은 시그마 n, 시그마 곱하기 n 이렇게 정의를 했었으니까. 자, 그런데 요 시그마나 n이나 이런 건 알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현재 모양의 변수니까. 그래서 기준 모양의 변수로 한번 나타내면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러면은 기준 모양에서는 델타 A나 그 다음에 그 위에 작용하는 n 벡터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치자고요. 왜냐하면 시작점이니까, 기준점이니까. 그러면 그때 어떤 능력이 작용하길래 지금 시그마의 i라고 1번이라고
그 대문자 i로 로마 숫자를 써서 시그마 1으로 표시를 했어요. 자, 기준 모양을 삼으면 그 기준 모양에서 시그마 1이 작용하는 것은 델타 P와 같다. 현재 모양에서 델타 P와 같다. 그래서 그 시그마 1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종의 그 공칭 응력, 라그랑지안 응력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마 1은 피올라 키르히오프 응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시그마 1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시그마 1을 변형급의 현재 모양에서 계산한 응력 시그마와 관계를 보니까 디터미넌트 F 즉 J하고 시그마 곱하고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트랜스포즈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거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 그러니까 대칭인 텐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칭인 텐서를 한 번 더 정의를 해요. 시그마 2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는데 시그마 1 왼쪽에 F의 역행렬을 곱하면 요거는 대칭인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굳이. 그래서 P2를 제2종 PK 응력 텐서. 피올라 키르이오프 그러면 너무 말이 길어서 그냥 첫 글자만 들고 PK 응력 이렇게 이제 PK 응력 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1종 PK 응력, 제2종 PK 응력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제1종 PK 응력은 일종의 공칭 응력의 한 종류인데 왜냐하면 기준 모양에서 치수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뭐 기준 모양 치수뿐만 아니라 기준 모양에서 어떤 그 면이 바라봤던 이건 3차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준 모양에서 바라봤던 법선 벡터 방향 요걸 기준으로 했었기 때문에 요 응력 텐서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일종이라는 여기다 숫자 2를 썼고 그래서 우리말로 제1종 그다음에 우리말로 제2종 PK 응력 텐서 이렇게 정의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퀴즈를 간단하게 보고 그다음에 2장의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인데 요 말고 이제 2장에 추가로 좀 2장 내용을 좀 더 특히 이 제1종 PK 응력, 제2종 PK 응력을 잘 여러분들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우리 교재의 뒷부분에 1종, 2종 PK 응력을 각각 계산하는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물을 부과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습을 하면서 작은 내용을 숫자를 넣어가면서 이해하기 바라요.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퀴즈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퀴즈 문제를 지금 바로 다운을 받고 과제물도 뭐 퀴즈 시험 다 푼 사람들 이따 과제물도 다운받고 아니면 지금 과제물도 같이 다운받아도 괜찮아요. 퀴즈 시험 문제 다운받았으면 저한테 다운을 받았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 전부 다운받았습니다. 전부 다운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강의까지 마치고 여러분들의 퀴즈 시험 문제를 부지런히 풀어서 이승로 조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저기로 옮길까요? 요거 저기를 호스트를 이승로 군한테 옮기겠습니다.